교과서 118쪽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이제 단원명 보면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해양 있죠, 해양. 자, 바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아니지만 이 단원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자, 엘니뇨, 그다음에 라니냐. 자,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자, 이거 이제 바다와 그 해양이랑 대기랑 뭔가 이제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거에 앞서서 오늘은 용승 현상, 그다음에 이제 침강 현상,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이 118쪽에 나와 있는 이 용승하고 침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침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지질학에서도 이제 1단원, 대단원 1단원에서도 침강이라는 단어 나오죠, 침강. 자, 그쪽에서 말하는 침강은 어떤 침강이냐면, 자, 자,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자, 해수면 위에, 자, 대륙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대륙이 해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침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침강. 자, 근데 이때 말하는 이제 침강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침강은 어떤 거냐면 해양학에서 말하는 침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질학에서 말하는 이 침강은, 침강의 반대는 융기죠, 융기. 자, 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해수면 아래에 있던 땅이 해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 자, 이런 걸 이제 융기라고 하는데, 자, 요때 융기 침강이랑 여기서 말하는 용승 침강은 이제 다른 겁니다, 아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용승 침강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해수면이라고 하고, 해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해저면이라고 할게요, 해저면.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요 해저면,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해수면 근처에 있던 물이, 해저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이 이제 침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전 시간에 이제 심층순환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그 극지방에서 차가운 물이 해저면 아래로 내려가서 심층순환이 시작되자, 그때 말한 침강이 바로 이런 침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해저면, 자, 바닥에 있던 물이 반대로 이렇게 해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합니다. 용승, 요때를 용승. 자, 그래서 요때 말하는 용승 침강, 자,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단원에서 용승 침강의 종류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학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서, 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에크만 수송. 자, 에크만 수송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에크만이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걸 연구했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자, 바다를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 자, 여기 해수면, 해수면이라고 하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바다를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 바람이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고 있다고 해봐요. 자,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자, 이 해수면에 이 표면에 있던 물이 바람 따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이거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해수면이 이 바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보다 살짝 한 45도 방향, 자, 바람보다 살짝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은 왜 일어나냐? 자,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휘저물이, 자, 이제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지구 자전 효과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일단 자전 효과. 그러니까 이제 전연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본 거는 이제 북반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이 바닷물이 해수면에 있는 물이 바람 따라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서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좀 이제 에크만성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지금 여기 해수의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해수 기둥이다. 자, 여기 이제 해수 덩어리인데, 자, 여기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제 북반구를 지금 이야기할게요. 북반구. 자, 북반구인데, 자, 북반구에 지금 현재 바람이 남풍이 불고 있어요. 남풍. 자, 그래서 남풍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분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바람이다. 바람. 자, 남풍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사 방이 이렇게 표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러면 이제 깊이에 따라서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 바람 부는 방향 곧장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죠? 자, 어떻게 가냐면 자, 여기 이제 표면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냐면 바람 부는 방향에 대략 한 45도 방향. 자, 45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45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표면만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물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수심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45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해수 바로 밑에 있는 물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 따라 가는 거냐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이 해수면에 움직이는 요 물 따라서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물도 지구 자전 효과를 받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물도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물보다 살짝 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해수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아까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제 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더 바로 앞에는 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물보다 더 오른쪽으로 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결국에 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람 부는 방향에 완전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보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나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에크만 나선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이 물에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표층 해수 있죠. 표층 해수. 자, 표층 해수의 이동. 자,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면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요것만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결론은 바람 부는 방향에 북반구에서 바람 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구나.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반구도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남반구. 자, 남반구도 뭐 이야기해 보면 자, 똑같이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자, 해수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자,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알겠죠? 자,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 해수가 이동할지. 자, 바람이 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남풍이 분다고 해볼게요. 남풍. 자, 남풍에 바람이 불고 있다. 남반구에서.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해수가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 자, 표층 해수 이동.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람 부는 방향에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는구나. 자, 이거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제 뒤에 나오는 용승침강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용승침강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바닷가 근처에서 용승침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닷가 근처. 자, 바닷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안이라고 합니다. 연안. 자, 연안에서 생기는 용승 침강.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살짝 그려놓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잠시만.
자, 선생님이 이제 잠시만 그림을 좀 네 개를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자, 어떤 거 그리는 거냐면 자, 바닷가 연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연안. 연안 같이 보이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네 개를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자,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이거 기능이 아주 좋아요. 이거. 자, 요거를 복사하기. 자, 붙여넣기. 자, 네 개를 여기다가 그려 놓겠습니다. 띄워 놓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자, 네 개 그려졌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볼 거냐면, 자, 잠시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볼 거냐면, 자, 연안에서 용승 침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볼 건데, 이제 북반구하고 남반구 나눠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 나눠가지고, 자, 위에는 이제 북반구에서 용승 침강, 그다음에 아래쪽은 남반구에서 연안 용승, 연안 침강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북반구만 이제 이야기할게요. 북반구 먼저. 자, 만약에 자 이제 좀 확대해서 이제 그리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북반구에서 자 만약에 자 지금 현재 방위를 선생님 방위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만약에 바람이 자 색깔을 좀만 잠시만. 자, 바람이 만약에 남풍이 불고 있다. 자,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풍이 불 경우 용승하고 침강 중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연안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제 바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고 있어요. 남풍.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해수가 표층 해수가 이동하나요? 자, 어디로 이동하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수가 이동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표층에 있는 물이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냐면 자,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자,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여기 바닷가, 자, 대륙이랑 붙어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있는 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물이 비어요. 물이 없는 거죠, 별로. 자, 그러면 어디선가 물이 채워져야 돼요. 여기 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서 채우냐면 바로 바닥에서 채우는 겁니다. 바닥에서. 자, 이렇게. 자, 바닥에서 이렇게 채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바닥에서 물이 해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자, 이건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침강. 자, 근데 이제 이 침강 같은 침강이 아니라 용승이죠. 용승.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용승입니다. 다 정정합니다. 용승. 자, 그래서 이 용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용승이기 때문에 연안 용승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승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연안 용승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연안 침강은 언제 일어나냐? 북반구에서. 자, 요걸 이야기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이번엔 이제 북풍이 불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북풍. 자, 북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 자, 북풍. 자, 요거는 이제 바람. 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자, 그러면 표층 해수가 어디로 이동해요? 자, 바람 불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상으로는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림상으로는 왼쪽으로. 자, 그러면 자 물이 어디로 쌓이냐면 이쪽에 많이 쌓여야죠. 여기 이제 바닷가 근처, 대륙 근처에 이제 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물이 무한정 계속 쌓일 수는 없잖아요. 자, 어디로 가냐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요 현상은 이제 침강이죠. 자, 바닷가 근처에서 일어나는 침강인 연안 침강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 연안 용승이랑 연안 침강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반구도 한번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반구. 자, 남반구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남반구에서는 자, 여러분들 이제 위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선 연안 용승인지 침강인지 이야기했죠. 자, 밑에는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반대로. 자, 어떻게 따질 거냐면 자,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자, 반대로 자, 연안 침강이 발생하려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자, 요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남반구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 자,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 바람 어떻게 부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연안 용승이니까 자, 이 바닥에 있던 물이 자, 해저면에 있던 물이 해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표층 해수는 어디로 이동해 줘야 돼요? 자, 어디로 이동해 줘야 되냐면 대륙에서 해양 중간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지 용승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표층 해수가 이쪽 그림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려면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야 좋을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 부는 방향 왼쪽으로 표층 해수 이동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어디로 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 바로 생각나죠 이제? 어디로 불어야 되냐면 북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북풍이 불어줘야지. 자, 바람. 자, 북풍이 불어줘야지 바람 부는 방향 왼쪽으로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오른쪽이긴 하지만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서 용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용승.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넘어가서 이제 연안 침강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안 침강. 자, 연안 침강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침강이니까 자, 해수면에서 해저면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표층 해수는 어디로 이동해 줘야지 좋냐면 자,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줘야지 침강 잘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표층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바람은 어떤 바람 불어야 될까요? 자,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남반구에선 바람 부는 방향 왼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람은 자, 이렇게 자,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됩니다. 이게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면 남풍이죠. 남풍. 자, 남풍. 자, 남풍이 불어줘야지 자, 바람은 남풍이 불어줘야지 표층 해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진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안 용승이랑 침강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뭐 엄청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용승 침강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적도 지방에서 용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도 지방에서 용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용승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에크만 수성 또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쉬울 거예요. 자, 여기 위도 적도로 할게요. 0도. 적도죠, 적도. 자, 0도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도 30도. 자, 여기는 이제 남이 30도입니다. 남이 30도. 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북이 30도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 자,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죠. 무역풍. 자, 북반구에서는 잠시만요. 자, 오타가 나왔네. 자, 무역풍이죠. 자, 이거 뭐 굳이 이제 구별하면 북반구랑 남반구랑 구별하면 자, 북반구에는 북동무역풍 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반구에서는 자, 이렇게 부는 남동무역풍 불고 있죠. 남동무역풍. 자, 이렇게 불고 있는데 자, 이 무역풍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이냐면 자, 동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동풍 계열의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거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을 그냥 동풍 계열로의 바람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게요. 그냥 이렇게 봐야지 조금 편합니다. 자, 이거 무역풍. 자,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도 자, 동풍 계열의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불게 되면 에크만 수성이 일어나서 물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표층 해수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따져볼게요. 자, 북반구, 남반구 따로 따져야 됩니다. 자, 북반구 먼저 보겠습니다. 북반구 여기 이 지방. 자,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북반구니까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표층 해수 이동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0도에서 30도 지방은 물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북쪽으로 이동해. 북쪽으로. 자,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남반구 보겠습니다. 남반구. 자, 남반구 0도에서 30도 지방.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해수가 에크만 수성을 어디로 이동하냐? 표층 해수가. 자, 보면은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면 에크만 수성은
바람 불면 왼쪽으로 생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은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이동해요. 남쪽으로. 자,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해수가 이동합니다. 표층 해수, 표층 해수 이동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이제 적도지방 한번 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적도지방. 자,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자 적도지방 같은 경우 어떠냐면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점점 이제 자 북쪽하고 남쪽으로 퍼지니까 해수의 발산이 일어납니다. 해수의 발산. 자, 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채워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채우냐면 어디서 채우겠어요? 해저면에서 채워주겠죠. 자, 그래서 해저면에서 해수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용승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용승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도 지방에서 생기니까 적도 영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도 용승. 자, 적도 용승은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용승 적도 마지막 이제 용승 침강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저기압하고 자 고기압. 자, 저기압하고 고기압에서 용승하고 침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저기압하고 고기압에서 용승 침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크만 수능으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북반구만 좀 이야기할게요. 북반구에서만 북반구에서 저기압하고 고기압에서 용승 침강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이야기해 보면 자 저기압이라고 해봅시다. 일단 저기압.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따지라고 했죠. 자, 북반구에서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압성 회전이 주변에 있는데 그 저기압성 회전은 자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성 회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크만 수동을 좀 따져보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바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불고 있는 지방 있죠. 여기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에크만 수동으로 물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자, 잠시만. 자, 물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볼게요. 위에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 위로 이동하겠죠. 위로.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 그다음에 여기 바람. 자, 선생님 이게 갑자기 막 지우개로 바뀌네 이게.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쓰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으로.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저기압 중심에서 밖으로 해수가 이동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중앙. 자, 여기 저기압 중심에서는 해수의 자,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을 채워주려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현상이 이제 용승이죠, 용승. 자,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용승 현상이 일어납니다. 용승.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 용승 현상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요.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에크만 수동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용승도 좀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압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기압.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 있죠. 하강기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고기압성 회전인 자 시계 반대 방향의 이런 대기의 흐름이 있는데 자 고기압이 이제 그 바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해수가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는 해수가 이제 고기압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 같은 경우에 해수가 어떻게 되냐면 해수가 수렴하는 거죠. 이때는 해수가 수렴한다. 자, 그럼 물이 많이 쌓이니까 어디론가 가져야 돼요. 자,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해저면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고기압 중심 같은 경우에는 침강 현상이 좀 활발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용승 침강 종류 이 정도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18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여기 보면은 용승하고 침강 이제 북반구에서 연안 용승이랑 연안 침강이겠죠.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지금 약간 북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풍. 자, 북풍이 불면 자,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해수가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자, 해수가 이동하니까 자, 밑에서 용승이 이렇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용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용승에 대해서 잠깐, 용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에서 용승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이 지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바다는 표면이 제일 뜨겁고, 자, 표면 있죠, 표면. 자, 바다 해 수면이 제일 뜨겁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차가워져요. 자, 그래서 요 해저면에 있는 물이 제일 차가운데, 용승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바닥에 있던 그 차가운 물들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 자, 요 지역에서는 이제 특징이 어떠냐면 수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수온이 낮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좀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면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영양염류가 많아요.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는 이제 어디에 많은 거냐면 원래 이제 바닥에 많습니다. 여기 해저면에 많은데, 자, 용승 현상이 일어나면 같이 딸려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영양염류가 되게 풍부하고요. 용승 일어나는 지역에는. 자, 그다음에 이 영양염류가 많으면 또 뭐가 많을 수 있냐면 영양염류를 먹는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할 수 있어요. 플랑크톤이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랑크톤이 많으면 또 뭐가 많을 수 있냐면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물고기가 잘 잡혀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 좀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자, 여기 침강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안 침강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그림으로 보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죠. 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해수가 이동을 해서 지금 물이 이쪽에 쌓이니까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해수면에서 해저면으로 내려가는 침강 현상 일어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자, 119쪽에 보면, 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북반구에 이제 미국 대륙 근처, 미국의 이제 서부 해안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용승 혹은 침강, 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북반구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자, 여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지금 여기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어떤 자료냐면 수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해수의 수온을 나타낸 표층 해수의 수온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여기 보면 어디가 제일 뜨겁나요? 지금 현재. 자, 지금 빨간색이 뜨거운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뜨겁냐면 바다 쪽이 좀 뜨겁고, 그다음에 요 바닷가 근처는 차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단하냐면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지 침강 현상이 일어난 건지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한류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바닷가 근처가 차갑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여기서 용승 현상이 일어났겠구나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용승 현상 주변에 있었다. 연안 용승이겠죠, 연안 용승. 자, 연안 용승이 요 지역에서 있었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는 표층 해수가 어디로 이동했냐. 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이 대륙 근처에 용승이 일어나려면, 자, 여기서, 자, 이 대륙에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표층 해수가 이동해 줘야지 용승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는 자, 남서쪽으로 이동했겠구나. 그러면 왜 남서쪽으로 왜 이동했을까요? 자, 뭐 때문에 이동했을까요? 자, 아까 이야기한 에크만송, 바람 때문에 이동했겠죠, 바람. 자, 그래서 바람 방향을 표시해주면, 자, 어떤 색이 잘 보이려나? 자,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바람은 어디로 불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표층 해수, 자, 바람의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표층에서 이동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북서풍이 불어줘야지. 자, 북서풍이 불어줘야지 표층에서가 바람 부는 방향 오른쪽 남서쪽으로 이동해서 자, 연안 융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북서풍. 잘 안 보이죠? 자, 북서풍이 불었다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서풍이 불어서 표층에서가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연안 융성이 일어났구나.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승 현상이 일어나면 아까 전에 영양염류도 같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플랑크톤도 많고 물고기도 많이 잡힐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나 자료를 보겠습니다. 나 자료. 자, 나 자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플랑크톤 농도가 이제 적혀 있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높아요? 용승이 일어난 바닷가 근처가 지금 빨간색이 제일 그 농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처에 플랑크톤 농도도 높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자료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전 세계에서 연안 용승이랑 그다음에 적도 용승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자,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적도 용승부터 보면 자, 여기 보이죠? 자, 이런 지방 그다음에 여기 자, 이런 데서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구나. 자, 무역풍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역풍이랑 여기 이제 남동 무역풍, 북동 무역풍. 자, 적도 용승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 페루 연안 용승, 아프리카 서해안 용승.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용승들은 다 연안 용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안 용승. 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 용승이 일어나려면 어떤 계열의 바람이 부냐? 자, 이것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 자, 일어나려면 자, 여기 이제 표층 해수가 어디로 이동해 줘야겠어요? 자, 표층 해수가 이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겠죠. 자, 북풍 계열. 자, 이렇게 불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루 연안 용승. 자, 페루 연안 용승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승이 일어나면 표층 해수가 바다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냐 이야기하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남풍 계열이 불어야겠죠. 남풍 계열. 자, 남풍 계열이 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 용승.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되고요. 바람은 자,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북풍 계열. 자, 그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용승 현상이 일어났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